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433페이지 제일 위요. 이제 7원 율시 할 차례입니다. 율시. 7자로 됐는데 율시니까 8줄이죠. 두 줄씩 묶어가지고 기승전결. 그렇게도 부르고 첫 번째 묶은 거를 수련, 그 다음에 함년, 수련, 함년, 경년, 요 두 개,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요 두 개 묶은 거를 요걸 기승전결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기승전, 기승전결 이렇게도 부르고, 요거를 기구, 승구, 정구 이렇게도 부르고, 딴 말로 또 수련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수련. 머리 숫자 써가지고요. 수련, 함년, 함년은 턱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년, 경은 목, 그 다음에 미, 꼬리 미자요. 네, 이렇게도 얘기한다 그랬죠. 네. 첫 번째 칠연율시 중에서 뭐 거의 제일 유명하달까? 칠연율시 유명한 시 중에 황학루, 그 다음에 두보의 등곡, 그 다음에 이백의 등봉황루, 등봉황대, 그 세 편이 제일 유명하죠. 그 세 편을 책에 넣습니다. 칠연율시에서. 그 중에서 최호의 황학루가 뭐 어떤 사람들은 제일 낫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표현을 뭐라고 그랬죠? 책에 천고절창이다. 네. 천고절창. 천고에 네. 제일 낫다. 천고절창. 그렇게도 부르죠. 네. 자, 최호라는 분은요, 이 최호예요. 호. 이게 큰 호자죠. 저 북송 때 저 정호정이 형제 두 분이 계셨잖아요. 왜? 정호, 그분도 호자가 이 호자죠. 704년에서 754년 50세를 사셨네요. 704년이면은 저기 200이 701년이죠? 200이 701년이요. 뭐 이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이에요. 다 최호 200, 먼저 얘기했던 왕유, 위성국의 왕유, 그 다음에 유명한 두보, 네, 다 그 시대 꼭 비슷한 사람들이 연배가. 이게 황학루인데, 황학루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악양루 얘기할 때, 악양루, 동정호수에 있는 악양루. 저 중국에 4대 명루가 있다고 그러는데, 유명한 루. 황학루. 황학루가 아마 거의 첫 번째로 칠 겁니다. 황학루. 악양루. 동정호수에 있는 악양루. 요 황학루는 무안에 있어요. 무안. 책에 저 설명이 있습니다. 황학루, 악양루, 등왕각. 그것들은 이제 요 양자강에 있고, 양자강가에 있고, 그 다음에 북쪽
저기 황하에 있는 거는 관장루라 그랬죠. 관장루. 관장루 시 한 수를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죠. 오원절교 왕지환의 시. 등관장루. 관이 황새관 관자였었잖아요. 황새관. 네. 관장루. 황새가 새니까 요 새 숫자가 들어가겠죠. 관작, 관작, 요거는 참새작자죠. 관장루네, 이렇게. 네 개를 말씀드렸죠. 최호 이분은 다른 작품이 당시 삼백수 거기 그 책을 그 당시 삼백수 집회 여기를 찾아보니까요. 최호 이분이 황학루 말고 또 다른 거 하나 하고 또 다른 거 세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웬만하면은 최후 이분의 작품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까 그랬는데 좀 마땅한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두보의 유명한 춘야희우 요거 워낙 유명하고 중국의 중학교 책에 있다라든가 초등학교 책에 있다라든가 거기도 실려 있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요거 춘야희우 요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최후는 진사심을 붙어가지고 벼슬을 좀 했는데 크게 벼슬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시인들하고 이제 어울려서 저걸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 평을 보면은 그리고 여기 요 책에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 당제자서라는 요 책의 평을 하기를 젊었을 적에는 조금 좀 들떠 있었다 그런 평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중년 지나서는 좀 늠름해지고 심지가 굳어지는 이런 쪽이었었는데 그렇게 평이 하여튼 황학루 요거 하나를 워낙 떴으니까 저기는 별로 사람들이 인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황학루라는 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시가 실현율시인데 황학루에 대한 그 전설을 인용을 하면서 쭉 이제 시가 전개가 돼요. 보통 시를 먼저 처음에 시 소개할 적에 한시를 소개할 적에 이거를 말씀드렸죠. 보통 시를 질 적에 시인들이 선경 후정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먼저 경치를 표현하면서 시상을 일으켜가지고 후에 그 시인의 그 마음, 시상, 마음의 회포, 시인의 회포 이런 걸 표현한다 그랬죠. 선경 후정인데 또 시를 보면은 경치 대신에 그 자기가 바라보는 어떤 대상물의 그 설화, 전설 그런 거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그런 황류가 그런 류에 들어가요. 먼저 오원율시 저희가 할 적에 그 고려시대 말 이색이라는 분의
부병루라는 시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것도 그 평양성을 바라보고 평양에 있는 그 대동강가에 있는 부병루에 올라서 얘기한 건데, 그 평양성 거기에 그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의 설화하고 관련된 거, 그 영명사요, 영명사. 영명사가 하고 이 저 부병과 같이 같은 모란봉에 있는데, 거기 모란봉에 있는 그 동명성왕의 설화를 이제 얘기하면서 시를 전개시키고 그랬죠. 네. 물론 거기는 이제 평양성에 대한 얘기도 있고, 홍건정난이 2번씩이나 와가지고 성이 황폐화되고 그랬던 거, 그런 것도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여기 저 광우에 대해서 이 전설이 뭐가 있느냐면 몇 가지 전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신씨라는 사람이요. 신씨가 술집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허름하게 옷을 입은 노인이 와서 술 한 잔을 청해서, 이제 큰 잔에 술을 청해가지고 그거를 줬더니 술을 마시고 이제 돈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더래요. 이제 신씨가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큰 잔의 술을 마시고는 돈도 안 내고 가고, 이렇게 계속 이러기를 한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했는데, 어느 날은 와서 노인이 자기가 그동안 술을 잘 먹었는데 돈을도 안 내고, 오늘은 내가 술값을 술값으로 뭐를 하나 드리겠다. 그리고 평소에 이 사람이 술을 먹을 때 그 귤을 가져와서 먹었대요. 안주 삼아서. 그 이제 가지고 있던 먹고 난 귤 껍질을 가지고 그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보니까 귤 껍질을 그렸으니까 노란 학이 된 거예요. 학. 그래서 황학이에요. 황학. 노란 학의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잘 그렸어요. 그러면서 이 노인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학은 손뼉을 치고 이렇게 그러면은 그림에서 나와서 나올 거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손뼉을 이제 노인이 간 다음에 손뼉을 쳐서 이렇게 부르니까 학이 그림에서 나왔어요. 그 손뼉을 치면서 이제 노래를 하니까 학이 따라서 노래 따라서 춤을 추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그렇게 손뼉을 치고 노래를 하니까 학이 그림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림에서 나와서 춤을 추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술을 청해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엄청 벌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와서 이제 술 사 먹고 그러니까. 몇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씨가 돈을 크게 벌었는데, 어느 날 노인이 오더니 와서 이제 술 한잔 청해서 마시고는 피리를 끄집어내서 이제 이렇게 부르니까 학이 내려와서 딱 이제 앉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이 그 학을 타고 하늘로 날아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신씨가 그 학을 기념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누대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이름을 황학루라고 했다. 그게 이제 전설이에요. 그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시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쭉 한번
석인 이승 황학거 차지공여 황학누 황학 일거 불부반. 여기 이제 다시니까 부라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복자라고 하니까 반 되돌아오다죠. 반 백운 천재 이게 제자죠. 제자가 횟수라는 뜻이 있죠. 천재 이루라고 그러잖아요. 공유유 청천영력 영력하다 그러잖아요. 또렷한 거 청천영력 한양수요 방화 처처 앵무주라. 처처 네. 무거졌다. 처처 앵무새 할 때 요거를 요 앵무새를 이렇게 씁니다. 앵무새 앵자에다 앵무새 묵자 앵무주 일모향관 하처시 연파강상의 사인수라. 사인수. 석인이 이제 옛날 그 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인이 이게 고인이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고인. 옛사람이 이미 타고 황학을 목적어 타동사. 이미 황학을 타고는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갔다면 여기 그 말여기자를 넣어서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옛사람이 황학을 타고 이미 황학을 타고 가버렸다. 이미 가버렸다. 떠나버렸다 이거예요. 여기 이미 이자가 들어가면 이미 뭐뭐 했다 해서 완료형이 되는 겁니다.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떠나가서 끝나버렸다 이겁니다. 차지 그리고 나서는 이 땅 떠나간 그 자리 이 자리는 공여황 공이 이게 부질없다는 뜻도 있지만요 쓸쓸하다는 뜻도 있어요. 부사로. 네. 쓸쓸히 남아있다. 황학루. 이 땅은 황학루를 남겼다. 그렇게 목적어 타동사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땅은 쓸쓸히 황학루를 남겼다. 이제 문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직역이 되는데, 이제 해석을 시에 알맞게 하자면은 이 땅은 황학루만이 쓸쓸히 남아있다. 이렇게 요거를 주어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제가 지금 타동사 목적을 안 했는데 지금 이 땅에는 황학루가 쓸쓸히 남아있다 해서 요거를 주어로 보고 요거를 서술로 봐서 자동사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도치된 걸로 봐도 됩니다. 네. 국가에서 마찬가지예요. 석인이 옛날 사람이 황학을 타고 이미 떠나버렸는데 이 땅은 쓸쓸히 황학루만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황학이 한 번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그리고 여기 말여기자 넣어서 그리고는 다시요. 붙자 이게 부사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거죠. 황학이 한 번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 땅에는 차지 백운 흰구름 천재 이게 천년이죠. 천년. 이게 천재가 천년이라는 뜻인데 이색의 얼마 전에 우리가 감상한 부병로라는 시에는 뭐가 있었죠? 천추라고 그랬죠. 거기서는 천추라는 말을 우리가 천년이라고 해석을 했죠. 천추나 천재나 천년이나 다 같은 뜻이에요. 흰 구름만 천년 동안 공이 아까 여기서는 쓸쓸히 그런 뜻으로 봤는데 여기서는 장공이라고 오랫동안
장공. 오랫동안 공중에 하늘에 네, 그렇게 백운만이 천년 동안 오랫동안 유유하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공을 오랫동안 그래서 요거를 부사로요. 오랜 동안 비어 있다. 네. 오랫동안 공중에 네. 장공 어장공 오래 장공에 길게 공중에 네. 그래서 그냥 이거를 대군 어차피 구름은 하늘에 있으니까요. 천년 동안 흰 구름은 천년 동안 유유하게 있도다 이렇게 해서 그냥 유유하게 있는 거를 요 안에다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여기 책에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흰 구름만 천년 동안 유유히 흐르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공을 별도로 해석을 안 했어요. 근데 숨은 뜻인즉 공중에 긴 공중에 그러니까 공중에 유의하게 있다 그런 뜻이 숨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청천 맑은 겨울 영력 한양수 영력하다 그러잖아요. 또렷한 한양수 한양 땅에 한양 지수를 보면 돼요. 한양 땅에 한양이 어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라고? 무한과 장강 사이에 있는 지명을 한양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양부에 있는 나무들이 또렷한 맑은 물에 맑은 시냇물에 이게 청천이 이게 맑다는 뜻 아니에요? 맑은 시냇물에 또렷한 한양 땅에 나무들이 보인다고 봅니다. 역력하게. 맑은 시냇물에는 또렷한 한양의 나무들이 보이고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책에는 맑은 시냇물에 역력한 한양의 나무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돼가지고 맑은 시냇물에 또렷한 한양의 물들이 보인다. 그렇게 비친다. 이렇게. 지금 서술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 주어가 여기에 비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천을 어청천이라고 하면 돼요. 청천에 맑은 시냇물에 역력한 한양의 나무들 이렇게 해서 그 나무들이 비친다. 그래서 요 구문하고 요 구문이 지금 대꾸예요, 완전히. 그리고 방초 고운 풀들, 네, 방초 풀들은 처처가 우거진 거거든요. 어디에 우거진냐면 앵무주에 우거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처처와 앵무 사이에 어자를 집어넣어서요. 앵무주가 그 지명이 섬 이름이거든요. 앵무라는 섬에 방초들은 앵무주의 앵무섬에 우거져 있도다. 이렇게 처처 우거져 있도다. 그래서 어 앞에는 보통 서술어가 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서술어로 번역을 하면 돼요. 요거하고 좀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해석하는 구조는. 요거는 요거 전체를 주어로 그냥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어가 이 앞에 있는 거예요. 방초가 앵무주에 우거졌도다. 이 주라는 게요. 이게 지금
이 주가 이게 고을주잖아. 무슨 어디 주. 우리나라 이게 뭐 경주, 저기 청주, 충주 그럴 때 이 주자 쓰잖아요. 고을주자. 마을주, 고을주 그런 뜻인데 한경 단위가 주지요. 여기 사실은 이게 개울천자에 이렇게 점이 찍어져 있는 거예요. 점이 여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촌락을 얘기해요. 거기에 지금 요 물수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요 주는 물수가 들어간 요 주는 강에 모래가 쓸려와 가지고 만들어진 섬을 그걸 주라고 그래. 이 주가 그 섬을 얘기해. 섬. 강에 있는 섬. 저기 서울로 얘기하면 한강에 있는 밤섬 같은 게 그게 주예요. 그러니까 앵무주가 그 이름이 그런 섬인데 그 이름이 밤섬. 서울로 얘기하면 밤섬. 저기 이 지금 화항도 여기로 얘기하면 앵무주라는 얘기예요. 앵무섬. 네, 앵무섬이라는 뜻을 말하죠. 그다음에 일모.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옛날에 이런 전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번 가서는 다시 오지 않고 이렇게 흰 구름만 1000년 동안 유유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해고를 하고 1000년 동안 유유하다는 뭐랄까 일종의 무상하달까? 네, 1000년 동안 요거 무상하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앞에 보이는 그 한양 땅에 있는 한양부에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맑은 시냇물에 또렷하게 비치고 그 다음에 앵무주 섬에는 방초들만이 이렇게 우거져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현실적인 경치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시인의 마음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해가 저물 쯤 되니까 해 저무는 저녁 때쯤 향관 고향은 하천은 이게 영어로 what place라고 적을 수 있죠. what place. 고향은 하처 자체가 what place니까 어느 곳인가 해서 이 시자가 뭐뭐인가. AC B하라 하면은 A는 B이다 해서 이 C가 여기 비동사 역할을 하잖아요. 네, 여기서도 C가 이 하라는 의문사하고 합쳐져 가지고 어디인가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일모에 해지는 저녁에 고향 땅은 어디인가 연파강상이 요것이 사인수다. 요것이 주어고요. 요것이 사인수. 사가 이게 사역동사예요. 그래서 주어 사 A B 이 패턴이에요. 그럼 주어는 A로 하여금 B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연파강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슬프게 한다. 영어로 이게 렛이죠. 렛. 주어는 A로 하여금 B하게 하다. 이렇게 우리 이거 배웠죠. 사역문에서. 그 연파강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이 연을 보통 아지랭이 안개 이런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강상하면은 강 위에 보통 강상하면 강가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강가는 아니에요. 네. 강 위에 있는 그 지금 내려다 보니까 그 장강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지금 이게 황항리에서 지금 내려다 보면서 이제 경치를 읊은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보이는 게 한양수고 그 다음에 그 앵무주도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 강이라는 게 장강, 양자강이죠. 양자강 위에 그 강 위에 연파, 아지랭이 물결, 안개 물결, 강 위에 안개 물결이 사람으로 하여금 슬프게 한다. 이렇게 그렇게도 보고, 첫 번째 요거 강상 강 위에 걸로 보고, 그냥 연파 강상 요 전체를 안개나 아지랭이가 낀 강물결 그렇게도 봐요. 그냥. 강 위다 아래다 위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요 전체를 아지랭이가 낀 강물결이 사람으로 하여금 슬프게 한다. 그래서 책에는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지랭이 낀 물결은 사람을 시름에 잠기게 한다네. 그런데 제가 얘기한 그 강상을 강귀해로 해서 이렇게 별도로 보는 해석도 있다. 그걸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통 한시에서 보면요, 사인수라는 말이 가끔 나와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네, 사인수. 이제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그 등 금능봉황대 200이 저기 썼다는 그 유명한 등금능봉황대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거는 끝에가 어떻게 끝나냐면 그것도 똑같이 사인수로 끝나요. 근데 요 앞에만 장안불견 사인수다. 그렇게 좀 달라요. 요 앞에만. 근데 끝에 요 세 글자 사인수, 사람으로 하여금 시름에 잠기게 한다. 슬픔에 잠기게 한다. 그거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요거 생각나서 또 적었는데, 산천강자루라고, 산은 푸르고 산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푸르고 강물도 스스로 흐른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물도 스스로 흐른다. 이렇게 산천강자루다. 이런 투의 말. 사람이나 다른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은 변하는데, 특히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인생무상을 얘기할 적에 이것도 백운만 천년 동안 유유하게 떠 있다 그랬잖아요. 변함없이. 이것도 인생무상이에요. 천년 동안 사람이 얼마나, 사람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근데 자연은 그대로거든요. 자연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바뀐다. 인생무상이다 이거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산천강자로 이런 투의 말을 많이 써요. 산은 그대로 옛날처럼 푸르고 강도 옛날처럼 스스로 흐른다. 변한 게 없다. 그렇지만 사람만 변한다. 그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걸 얘기한다. 요 산천강자로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한 이색의 부병도라는 시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여기다 적었는데, 그리고 무슨 또 일화가 있냐면요, 이 황학래에 대해서 당제자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당나라 시인 278명에 대해서 그 출생지, 자가 어떻고, 그 다음에 간단한 양력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라든가 작품의 경향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일화, 관련되는 일화, 이런 것들을 적은 책이 당제자전, 당나라의 재능이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식으로 해서 278명이나 적어놨는데, 거기에 그래서 이 책이 시인들을 연구하고 그러는데 중요하대요. 거기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 황학래와 관련해 가지고 200이 이제 어느 날 200이 황학래에 왔어요. 그래서 경치가 참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상이 떠올라서 이제 시를 적으려고 그랬는데, 200이 시를 안 적었어요. 안 지었어요. 거기서 황학래에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안전유경 요게 이제 이요격이 200의 말인데 요 당제자 전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전해지는 말을 여기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요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로 이런 얘기 했는지 없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해석을 하면 당전유경, 네. 안전유경, 눈앞에 좋은 경치가 있도다. 안전유경. 네. 그런데 도부득 말을 할 수가 없구나. 네. 읍절일 수가 없구나. 요 도부득은 도가 도라는 뜻도 있고 길도 있고 무슨 방법 이런 얘기가 있지만 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도 하면은 말하지 말라 그거죠. 막도 하면 말하지 말랍니다. don't say, don't tell. 네. 도부득은요, 도의 부득이에요. 말하려고 하나 그러나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도의 불가예요. 불가. 말하라고 하나 말할 수 없다. 눈앞에 좋은 경치가 있으면은 풍광이 있는데 말하려고 그러니까 말하다는 얘기는 작품을 쓴다는 얘기인데 읊조린다 이려고 하는데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최호의 시의 제목, 이게 최호 시의 제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은 되는데 최호의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호의 시가 뭐예요? 황항루. 네. 황항루가 있다. 어디에요? 상두. 머리 위에 있다. 최호의 시가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경치가 있으나 말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머리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황항루에 올라가서 이제 경치를 쫙 보고서는 시를 불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쭉 이제 이렇게 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거 보면 유명한 시들을 쫙 적어놨단 말이에요. 현판에다가, 현액에다가. 그 중에 이제 황항루의 최호의 시를 보니까 아주 작품이 좋거든요.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니까 읊어봤자 이거보다 더 좋은 시를 지을 수 없으니까 포기했다 이겁니다. 황호의 시가 여기 머리 위에 있으니까 거기 이제 여기 현판에 걸려 있으니까 좋은 시가 있어도 내가 못 찍겠구나. 그렇게 우선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전해진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최호의 시가 마땅한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대신에 춘야시우 유명한 시입니다. 두보의 춘야시우 이 시는 춘야 봄밤에 시우 기쁜 비 그래서 시우라는 거는 시우하고 똑같아요. 시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때 맞춰 내리는 비. 그 다음에 단비라고 그러죠. 그거를 가무라 그러죠. 가무. 네. 이거는 두보가 전란 때문에 안사의 남 때문에 저거 하다가 모처럼 성도 지금의 사천성 성도요 촉당 거기에 절도사였던 업무라는 분이 스폰서가 돼가지고서는 거기서 머무르게 하면서 조그만 관직을 하나 줘서 지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에서 완화계라는 이제 거기 무슨 개울이 있나 봐요. 내천이. 거기에서 초당을 짓고 완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 완자가 이게 씻는다, 세탁하다. 저기 세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10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10일, 10day.
일순, 네, 일순. 순이 열흘이죠. 네. 옛날에 열흘에 한 번씩 쉬었나 봐요. 네. 그 뜻도 있어요. 하여튼 요 완화계라는 그 교천에 근처에 초당을 짓고서는 거기서 이제 살 때, 거기서 이제 몇 년 살았는데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한 3, 4년 되겠나? 그때 이제 좀 평화로웠던 시절에 지은 시예요, 이게. 나름. 그래서 지금도 거기 저기 가면은 성도에 가면은 저기 두보초당이라고 지금은 이 완화계에 있던 초당을 넓히고 시설물도 많이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초당을 만들어서 두보초당이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보초당을 배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춘야희우라는 시의 모티브가 돼가지고 그 호우시절이라는 한중합작 영화를 만드는 걸 저도 이거 봤는데, 호우시절 정성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고, 여자는 중국의 누구든가요? 뭔가 누구? 그 해가지고 호우시절이라는 영화 이것도 많이들 봤죠, 사람들이. 호우시절. 네, 이 영화가 그 배경이 저기 두보초당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시는 이 제목을 호우시절이라는 것은 춘야희우에서 따온 제목이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호우지시절 당춘내 발생 수풍잠입야 윤물새무성 야경 운구흑 강선화독명 효간 이게 새벽 효자입니다. 효간 홍습처 화중 금관성. 그 성도를 금관성이라고도 그래. 이게 금관성이 그 성도의 다른 이름이에요. 성도.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 두보이 씨가 저기 사회 부조리, 그 다음에 그 우국충정한 마음들이 나타난 시, 이런 시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시성이라고도 그러잖아요. 근데 모처럼 이 춘야희우는 굉장히 서정적인 시예요. 이 시가 상당히 그 서정적이고 차분합니다. 담백하고. 시 한번 보세요. 참 좋습니다. 호우. 이제 호우 시절이 여기서 이 이름을 따온 것 같네. 호우 시절. 아까 저기 시우, 가무, 호우. 이게 다 같은, 네 단어가 다 같은 뜻이네요. 시우, 가무, 호우. 호우 시절이라는 영화 제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호우. 좋은 비는 지시절, 시절을 안다. 참 이게 좋은 표현이에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 네, 삼형식이네요, 완전히. 영어의 삼형식. 좋은 비는 스스로 시절을 안다. 이거 완전히 비를 의인화 시켰네요. 시절을 알아서 당춘, 봄을 당함에, 봄에 이르러, 봄에 당함에, 봄을 당함에, 봄에 이에 곧, 이게 부사입니다. 곧, 이에 곧 발생. 내린다, 이게 발생한다, 나타난다. 그건 이제 비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비가 내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비가 내린다. 봄의 이름에, 봄이 되면 곧
빛으로 시절을 알아서 언제쯤에서 비가 와야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봄이 되니까 바로 이렇게 내리는구나. 네. 수풍. 그 바람을 따라서 바람을 따라서 네. 바람을 따라서 잠이 이게 저 부사로 몰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몰래. 부사에 몰래 입이야. 밤에 들어왔구나. 밤에 내린다 이겁니다. 바람을 따라서 이거 산들산들하는 그 좋은 바람을 따라서 네, 몰래 밤에 내리네. 윤물 물을 적신다 이거예요. 윤이 이게 더 적시다잖아요. 물을 적셔. 물을 적시는데 이 세 무성 여기다 이자를 집어넣어서 만료이자 만물을 적셔주는데 만물을 촉촉하게 적셔주는데 새 가늘게 이게 세자가 가늘다는 뜻이잖아요. 가늘게 조용히 네. 여기 성자가 나왔으니까 무성이라는 건 이게 무성이라는 소리가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무성 만물을 적셔주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고가 아니고 그런데 가늘게 하고 조용히 소리가 없구나. 새가 이제 이게 저기 소리하고 합쳐져 가지고 가늘게 소리가 가늘다기보다는 이제 조용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새를 조용히 소리가 없구나. 야경 들길 이 경이 길이잖아요. 조그만 길을 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들길 그다음에 구름. 그래서 들길과 구름이라고 이렇게 둘을 과자로 연결시켜서 번역하면 좋거든요. 그런 과에 해당되는 게 한문으로 뭐죠? 여지요. 여가 들어간 걸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들길과 구름이 왜냐하면 여기 구자가 있어요. 구자가 함께라는 것 뜻이잖아요. 함께 together. 근데 여기서는 모두라고 해석하시면 좋아. 같이. 들길과 구름은 모두 검고.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니까 구름도 이제 검죠. 검은 구름이고 그 다음에 들길도 이제 이 밤이니까 깜깜하니까 검죠. 그래서 들길과 구름은 모두 검고 강선 강에 가까이 있는 강이요. 무슨 강인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강의 강지화 강의 불빛만 홀로. 그러니까 여기 앞에 구가 있잖아요. 구는 함께잖아요. 독이 홀로잖아요. 여기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흙이고 검다. 이것도 맑다. 이렇게. 검다. 이건 환하다. 이렇게. 강에 있는 배의 불빛만이 홀로 밝구나. 효 새벽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비가 내려서 이제 이렇게 바람을 타고 몰래 밤에 이렇게 와서 만물을 적셔주지만 소리가 없이 조용히 내리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이제 풍광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에 간 홍습처 홍은요 붉은 습처 젖은 곳 그러니까 붉게 젖은 곳 해서 이게 붉게 젖다. 그 다음에 습지 요거 처를 수식을 해요. 붉게 젖은 곳 요게 전체가 하나의 명사입니다. 요 처를 수식하는 거. 요 붉게 젖은 곳을 보다. 새벽에 붉게 젖은 곳을 보면 여기다가 즉자를 넣어서 해석하시면 좋아요. 새벽에 이렇게 이제 비가 쭉 내리니까 밤새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해서 그 만물을 적셔주면서 소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꽃들도 움츠러들어 있다가 단비를 만나면은 활짝 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붉다는 얘기는 꽃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뒤에 꽃이라는 게 나와요. 꽃. 새벽에 붉게 젖은 곳, 붉게 빛나는 곳, 붉게 젖은 곳을 본다. 본다면, 네, 면직자. 본다면 꽃들은, 여기서 꽃이 주어입니다. 꽃들은 금관성, 성도, 별도의 이름이라 했죠. 그 성, 금관성에, 이게 금관성에서 여기를 어자가 집어 있는 걸로 해서 위치니까요. 금관성에 거듭. 이게 저 중이요. 무겁다, 소중하게 여기다. 근데 거듭하다는 뜻도 있어요. 거듭하다. 네. 그래서 부사로는요, 거듭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듭. 여기서는 서술어인데 꽃이니까 꽃이 붉게, 붉게 거듭. 그러니까 거듭 펴 있을 거다. 그럼 이제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꽃들도 흡수를 잘 해가지고 더 밝게 분홍빛으로 또렷하게 그렇게 거듭 펴 있을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 돼서 이제 그 붉은 데를 보면은 금관성의 꽃들이 거듭 펴 있을 거다. 책이 없다 그랬죠. 네. 제가 여기 써온 데를 보면은 요거를 겹겹이라고 이렇게 거듭이니까 거듭이면 그러니까 여기 중이 서술어인데 그 겹겹이라는 뜻을 함유시켜 가지고 겹겹이 피다. 이렇게 겹겹이 피다. 꽃들은 겹겹이 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꽃들도 이제 때 맞춰 오는 비를 갖다 맞이해 가지고 거듭 붉고 붉게 이렇게 펴 있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겹겹이 붉게 필 거다. 겹겹이 붉게. 앞에 여기 홍이 있으니까요. 이걸 넣어서. 그러니까 새벽에 그 붉은 곳을 보면은 그게 붉은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금관성에 겹겹이 붉게 핀 꽃들일 거다. 이 꽃들도 이제 때 맞춰 오는 비에 혜택을 받아가지고 붉게 펴 있을 거다. 요게 상당히 요 마지막 요 두 구절이요. 상당히 좋은 구절이에요, 요게. 이렇게 혜택을 입었으니까 새벽에 와서 봐라. 이렇게 펴 있을 거다, 분명히. 이게 지금 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시인은 비가 이렇게 지금 오고 있까 밖에 비가 보슬비가 쭉 내리고 있는 거예요. 때마치 이렇게 오는 비는 마음을 적셔주고 오는데 조용하게 바람을 따라서 밤에 이렇게 왔다 이거예요. 마치 시절을 아는 것처럼, 때를 아는 것처럼, 네. 스스로 때를 알아서 이렇게 찾아온 거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 그 붉게 핀 곳을, 바깥 나가서 이제 붉게 핀 곳을 한번 바라보면은 그게 바로 뭘 거냐? 금관성에 붉게 핀 꽃들일 거다. 네. 그거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좋은 게, 뒤에 첫 번째 구절도 참 좋지만은, 호우 지시절, 당춘 내 발생, 이것도 참 좋은 구절이지만, 마지막도 작자가 그럴 것이라는 그 어떤 확신, 추측하면서도 확신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낸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